요즘 우리 자녀 세대, 특히 20대, 30대는 괜찮아, 걱정 마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 말 속에는 진짜 괜찮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숨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 눈에는 밝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말 못할 불안과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연구와 전문가의 분석은 20, 30대가 이처럼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데에는 사회적 압력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완벽주의와 긍정 강박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SNS나 온라인 공간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만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적, 외적 압박을 많이 느낍니다. 실패나 무력감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나 사회적 낙오로 여겨지기 쉬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정적 감정을 숨기고 긍정적인 표정이나 말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노동의 일반화입니다. 전통적인 서비스업 종사자뿐 아니라 직장 안팎에서 감정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예컨대 회의에서 화가 나도 웃어야 하고 SNS에서는 우울한 기분이 있어도 글 하나 올릴 때는 좋아요 가득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암묵적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는 습관이 강화되고 그 결과 우리가 감정비하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정비하는 무엇인가요? 감정비하란 현대인들이 부정적 감정을 타인에게 보이는 일을 부담스럽게 느끼며 그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시장 조사에서는 성인 2명 중 1명이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가 특히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젊은 세대는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인 기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기술이나 서비스에 돈을 지불해 감정 상태를 진단받거나 아예 부정적 기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이른바 기분 관리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가 된 배경이 바로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려는 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억제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내부 갈등과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 즉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지금 슬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참아내고 견디는 것은 단순한 인내 이상의 인지적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뚜껑 닫힌 압력소처럼 감정을 통제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피로, 즉 감정적 탈진이 생기며 스트레스 수준이 점차 높아집니다. 또한 억압된 감정은 내부의 짐으로 쌓이게 되는데 이 욕구 불만이 풀리지 않은 채 지속되면 만성적인 불안감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체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정이 건강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내부에 갇혀 있으면 이 심리적 출구 부재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성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근육통, 면역력 저하 등과 같은 증상이 대표적이며 더 나아가 공황장애나 특정 공포증의 형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관계 형성이 방해받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꺼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친밀감이 어렵게 됩니다.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쌓기만 하면 고립감이 커지고 사회적 지지망이 약해져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감정 억제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관계,
건강,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로 연결됩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을 때 그 한 문장 뒤에 숨겨진 마음을 먼저 알아채고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조언하기 전에 공감으로 시작하세요. 많은 부모님이 문제 해결을 먼저 떠올리지만 자녀에게는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구나, 속상했겠네 라는 따뜻한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네 마음이 어떨까? 라는 물음과 함께 공감하며 말을 건네면 자녀는 엄마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둘째,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세요. 어떤 자녀는 바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땐 말해줘라는 메시지를 전한 채 조금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그들은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난 없이 들어주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감정을 억제해온 자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왜 그랬어? 그런 걸로 힘들어했어? 라는 비난의 말입니다. 그런 것도 힘들 수 있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 처럼 감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해주는 태도가 자녀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넷째,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감정 말하기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컨대 함께 식사할 때 요즘 회사 혹은 학업 어때? 라는 질문에 응, 괜찮아 라는 답변이 돌아와도 그렇구나. 혹시 힘든 건 없었어? 라고 대화를 이어가고 작은 감사나 긍정의 말로 마무리하기보다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던 부분도 있고 힘들었던 부분도 있겠지? 라는 말로 부정적 감정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결국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나는 내 안을 보고 있어 라는 신호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신호는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건네는 한마디, 묵묵히 들어주는 태도, 기다려주는 여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먼저 알아채고 다가갈 때 자녀는 더 이상 괜찮은 척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힘든 감정마저 인정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그 표현에 의해 관계도 회복되고 삶의 질도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이 있다면 부모님이 먼저 눈을 맞추고 따뜻한 질문을 건네고 그 묵은 마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이, 그 이해가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께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자녀와의 마음 연결이 조금 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니어 보물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